안녕하세요. 범블한북독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유가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다시 아주 강한 반등세로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특히 중동 쪽 조짐이 아주 비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계속해서 등 떠밀듯이 밀어 올리고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 서부 텍사스 유가 가격이 75달러 정도로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그래프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상당히 추세는 급진적으로 변할 가능성 높아 보이네요. 게다가 지난주 파월이 아주 친절한 금자씨 같은 멘트를 증시에 꽃을 꽂아주듯이 해줬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만발하고 있는 상황에선 세계 경기의 수요 면에서 다시 이완이 될 수 있는 전환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기대감. 근데 이거 어디까지나 다 전혀 실현되지 않은 머릿속의 회로에서 나오는 일종의 개념과도 같은 기대감이라 누구도 책임지지 않을 수 있는,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치즈 구멍처럼 사방으로 뚫려 있는 상황이죠. 그냥 아무 말 대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파월도 숟가락을 얹어서 이제 때가 된 것 같다는 묘한 말을 던지고, 마무리는 확신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다 라는 말로 태청을 했는데, 아무튼 지난주 파월의 발언에 빗댄 증시의 이 회복세가 다시 이 기름을 본격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생산 동력의 엔진이 돌아갈 거라는 기대로 다시 기름값이 치솟기 시작을 했고요. 덮친 데 덮친 격으로 중동 사태가 수면 위로 본격 오르기 시작하면서 서부 텍사스유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상승 고점을 향해서 잠식 중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유가는 결국 물가를 침식하는 피오르드에 깎아지는 절벽을 만들어낼 만큼 아주 각도가 높게 물가를 자극하는 필요 충분 요소이기 때문에 결국엔 기름값이 최후의 변수로 자리 잡게 되는 건데, 미 연준이 아무리 러브레터를 주구장창 증시에 써줘도 현실적으로 미국 내 경기 지표가 전망치를 하회하는 저공비행을 한다 해도 유가가 폭발하게 되면 이거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죠. 물가 자체가 컨트롤이 될 수 있는 여지가 훅 떨어지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는 세 발의 피, 그냥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한 채 미국 증시는 단기적으로 환호하는 불꽃놀이 얼른 터뜨리고 다시 암담한 경기 침체의 국면으로 바로 방향 전환할 수 있는 예리한 이 위험인식에 대한 공포가 확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타이밍이 너무 늦었다라는 얘기죠. 금리 인하 시점은 이미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리 인하라는 시그널을 줘도 오히려 시장 경제 자체의 침체를 가속화하는 버튼이 될 가능성 높겠습니다. 일단 금리를 인하해도 물가는 바로 잡히지 않을 가능성 높죠. 유럽의 경우처럼 오히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다시 오를 수가 있고요. 급당황한 미 연준은 그때부터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을 할 거고, 빅컷 0.5% 이상 금리를 인하하는 그런 수순을 얘기하는 말머리들이 씨가 마를 정도로 자취를 감추게 되고, 딸랑 베이비 스텝 0.25% 인하한 폭풍은 정말 미국 증시의 로망을 한순간에 바꿔버릴 정도로 극심한 금융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이 펼쳐지게 될 가능성 높다는 얘기죠. 어차피 기준금리 인하가 실물 경제에 주는 울림은 소리통이 너무 작아서 벌이 윙윙 날개짓 하다가 사라지는 영향력으로 축소가 될 가능성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황에서 유가까지 치솟게 되는 상황이 지금 재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 연준은 9월에 기준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별 효과를 거둘 가능성 낮아지고, 동시에 과연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배짱이 있을까? 라는 의구심도 들 수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이번 주 발표가 되는 엔비디아 실적, 시장 모두는 엔비디아가 미국 증시를 다시 한번 붐업 시킬 수 있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쏟아냄으로써 향후 다시 미국 증시를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주가를 끌어올린 궤적인 최근에 10%까지 고점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더 올라간다는 것도 양심이 있지, 그죠? 미지수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러니 최근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대규모 투자 대비
분명한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악재인데,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등은 AI 투자 대비 톡톡한 실적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죠. 이러니 과연 몸값이 오를 대로 오른 이 엔비디아가 얼마나 기대에 충족하는 실적을 낼지도 변수가 되는 건데, 이게 아마 9월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의 최대 변수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유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빅테크 기업마저 실적의 부진이라는 늪속에서 허우적된다면 금리를 둘러싼 수많은 기대들의 이 벚꽃 엔딩은 기대하기 어려워질 수 있을 가능성 아주 높다는 얘기죠. 지금 이렇게 미국 시장만 오매불망 바라보고 있는 한국 부동산은 대단한 착각 가운데 있는 게, 이렇게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결국엔 집값을 다시 폭등시킬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고 기대까지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한은의 금융통화위원 중 한 명은 정책 금리를 정할 때 미국과 굳이 보조를 맞출 필요 전혀 없다라는 말을 슬며시 꺼냈습니다. 결국엔 이미 한국은 미국과 별도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고금리, 고공비행 상황에서도 국내 금리는 지금까지 저공비행을 해온 거고, 3.5%와 5.5% 갭이 2% 날 때까지 금리를 상당히 신중하게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 해서 그리 큰 영향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도 못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은의 선택의 폭도 좁아졌기 때문에 물가 부분 장담할 수 없고, 집값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부채 문제는 거의 천장을 뚫고 안드로메다로 가고 있으니까 미국이 청색불 시그널을 준다 해서 국내 금리가 움직일 만한 상황이 못 된다는 것으로 풀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집값 불안 요인은 전적으로 고금리 영향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와 반대로 움직인 저금리 정책 때문 아니겠습니까? 세계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을 때 우리는 부동산 쪽으로 유동성을 확대해주기 위해서 금리를 하향 조정했어요. 세계의 움직임과는 완전히 반대로 간 거죠. 그러니 지금에서 시중은행은 부랴부랴 금리를 상단 7%까지 올리고 있는데, 이렇게 금리 부분이 왔다리 갔다리 했던 건 결국엔 올해 상반기 혜성처럼 등장했던 상생금융이 컸습니다. 너무 고금리에 서민들이 시달리니까 금리 부분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게 그만 본물이 터져버린 거라. 은행의 상생금융은 거의 대출 창구를 폭주하게 만들어버렸고, 게다가 대환대출, 저리로 갈아탈 수 있는 문도 개방을 했으니까 자금이 이쪽으로 죄다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였죠. 당시에도 미국은 기준금리 낮추겠다는 신호 전혀 보이지 않았고 안으로 빗장을 꽉 걸어 잠근 상태였는데, 한국만 시중은행에서 금리를 저리로 움직였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오락가락 금리 상황이었던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대출이 풀리면 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쏟아지고 6월과 7월 집값이 꿈틀댔던 건데, 결국엔 문제는 모두가 고금리였는데 한국만 저금리로 갔던 것이 뼈아픈 대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사 금리를 부랴부랴 올린다 한들 본질적인 대출 조이기가 없이는 이게 꺾이겠습니까? 시중은행의 지금 이런 행태는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의 모습인데, 금리만 쪼여서 대출 증가세를 막아보겠다는 건 본질적인 접근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한은이라는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도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시중은행의 금리 행보는 중앙은행의 동결 기조를 수도 없이 흐트러뜨린 변화무쌍한 시중은행의 금리 변화였는데, 이게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여전히 혼란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8월 들어서 거래량이 정말 눈에 띌 만큼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죠. 아무리 비수기 운운해도 기본 잠재력이라는 게 있는데 6월과 7월에 기세를 이어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거래량은 달마다의 거래량보다 일일 거래량이 추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궤적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서울 아파트 일일 아파트 거래량 한번 보세요. 매매가 2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합산이 안 돼서 이런 넘버링이 나올 수 있지만 기본 200에서 300건에서 합산이 되던 경우와는 완전히 지금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한 자릿수로 떨어지고 있다는 게 상당히 의미심장한 부분이라 볼 수가 있고요. 물론 거래가는 7월을 정점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것도 부동산원의 통계에 따르면 서울 거래량만 봐도 확실하게 꺾여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지난주 0.32에서 0.28로 상승세가 확연히 둔화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비단 서울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0.18에서 0.17로 바뀌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확실히 더위가 꺾여야 하는데 지대로 말복더위 버금가는 찐득한 날씨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미 직감만은 확실한 계절의 변화를 민감하게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뀌고 있다는 조짐이 여기저기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건 그렇게 올린 집값들 받아줄 사람들이 거의 씨가 말랐다는 겁니다. 보도에서는 서울 아파트값이 최고가 대비 90% 회복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터무니없는 가격 실질적으로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실제로 급매로 나가는 물건들인 경우는 거의 30% 이상 가격을 후려치는 경우에서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지표적으로 나오는 최고가 대비 90%라는 가격은 실제 현장 거래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냥 꽂아놓은 화살이고 표적지에 맞은 총알인데 그냥 상징적일 뿐이란 얘기입니다. 아무런 실질 수요를 움직일 만한 원인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꾸 집값 고점이라는 신호가 나올수록 매수세는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건데 이미 7월 말부터 시작된 분위기 8월에 굳히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거래량이 7월은 8천 건에 육박한다 하지만 자치구별 거래량을 보면 2023년 하락기 때와 비교해서도 그닥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강남구 추세를 보더라도 2023년과 같은 시기와 비교해도 오히려 떨어지는 수준이죠. 2010년부터의 거래량 총량을 보더라도 2022년 1차 폭락기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거래량 수준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매수세가 불같이 붙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선수들이 많은 강남에서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게다가 송파구 역시도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고 2010년 이래로 두 번째로 낮은 그런 거래량의 모습 보이고 있네요. 그런데 불장이라 운운하는 것도 조금 민망한 말이고 심지어 반토막이 나는 것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죠. 거여 1단지 8억 대비 4억의 거래가 됐고 소형평수지만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죠. 현대 1차 역시도 13억에서 8억에 거래가 될 정도로 상당히 급매로 던지는 부분에서는 후려치는 가격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생아 대출로 거래가 그렇게 많았다던 노원구도 2023년과 비교해서 거의 거래량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냥 서울 모든 자치구가 비슷한 거래량. 그러니까 부동산 침체 상황을 맞았던 2023년과 엇비슷한 기조로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역대 두 번째로 거래량이 낮은 걸로 나오고 있죠. 그러니 불장이니 대세니 상승이니 헷갈려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노원구도 절반이 빠지는 곳들이 속속 나오고 있고요. 전형적으로 7월 말 거래부터 이렇게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대외 변수에선 유가가, 국내 변수에선 금리가, 미국과는 별개의 길을 가야 할 그런 가시밭길 열리게 될 거고 국내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게다가 부채 문제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의 위기는 향후 집값의 거품들을 상당 부분 단시간 안에 꺾이게 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그 거품들 죄다 연말로 갈수록 한꺼번에 터질 가능성이 아주 많으니까 조심조심 한 발 한 발 움직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유가가 심상치 않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미국 연준이 안전하게 운전을 한다 해도 드립다 외부 변동 요인이 그냥 박아버리면 소용이 없죠. 미국 증시의 대변화가 예상이 되면서 한국의 금리 상황은 조금 더 달라질 이유가 없다. 집값 변동 요인이 갈수록 이렇게 급변하는 추세로 간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서 현금 충전, 현금 쌓아놓는 것 차곡차곡 잘 진행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